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 한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놀랍게도 47만 6천 명입니다. 2011년 13만 명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3배 넘게 늘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총 금융자산은 무려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 중 90%가 100억 미만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벌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 우리 주변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에요. KB금융그룹이 이 사람들 400명을 직접 조사했는데요. 자산 배분 구조에서 뚜렷한 공통점 5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를 만드는 구조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부자가 정확히 누군지 짚어볼게요. KB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보유자 47만 6천 명 중에서 10억에서 100억 사이 구간이 43만 2천 명으로 전체의 90.8%를 차지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자산가가 아니라 바로 이 구간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경로를 보면 사업소득이 34.5%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부동산 투자 22%, 금융투자 16.8%, 상속이나 증여가 16.5%입니다. 주목할 건 순수하게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된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월급만으로는 10억을 모으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연봉 5천만 원을 30년 받아도 세전 총액이 15억인데 세금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결국 고소득이 아니라 소득을 어떤 구조에 넣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공통점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의 전체 자산 구성을 먼저 보면요. 부동산이 54.8%, 금융자산이 37.1%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일반 가구의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 걸 생각하면 금융자산 비중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목할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부채 비율이 9.6%밖에 안 됩니다. 전체 가구 평균이 16.9%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빚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불려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공통점 첫 번째, 금융자산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입니다. 한국 평균 가구는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반면 평범한 부자는 금융자산을 37%까지 끌어올렸어요. 금융자산은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높고 분산 투자가 쉽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 두 번째, 유동성 자산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금융자산 중 유동성 자산 비중이 12%나 되거든요. 이건 단순한 비상금이 아니라 기회자금이에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실탄을 항상 준비해두는 겁니다. 투자 못지않게 현금 보유 전략이 중요한 이유죠. 세 번째 공통점, 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부채 비율이 9.6%로 일반 가구의 절반 수준인데요. 이건 단순히 빚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자산을 늘리는 레버리지는 활용하되 소비성 부채는 철저하게 차단하는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네 번째, 소득원을 반드시 다각화합니다. 부자가 된 경로에서 근로소득 단독은 10%뿐이었잖아요. 나머지 90%는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투자 등 최소 2가지 이상의 소득원을 조합했습니다. 월급은 종잣돈을 만드는 엔진이고 투자 수익이 자산을 불리는 두 번째 엔진인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절세 구조를 선제적으로 설계합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평범한 부자들은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계좌 설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2026년 기준 절세 계좌의 최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에 연 600만 원, 두 번째, IRP에 연 300만 원으로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ISA 계좌를 활용하는 순서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연금저축은 운용의 자유도가 가장 높고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채워주는 역할이에요.
연봉 5,500만 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여서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강력한 전략이 있는데요.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SA에서 3천만 원을 모아서 연금으로 옮기면 300만 원 추가 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장기적으로 자산 격차를 만듭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500포인트를 터치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연 7% 수익률로 20년간 절세 계좌에서 굴리면 원금 1억 2천만 원이 약 2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금융자산 10억 이상 평범한 부자 43만 명의 비결은 고소득이 아니라 자산 배분 구조입니다. 둘째, 금융자산 비중 확대, 유동성 확보, 부채 관리, 소득 다각화, 절세 설계가 공통점이었어요. 셋째, 연금저축에서 IURP, ISA 순서로 계좌를 설계하면 누구나 복리 시스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든 자산을 본격적으로 불리고 싶은 분들이든 시작은 계좌 하나 여는 것부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연금저축 계좌 하나만 개설하셔도 이미 구조의 첫 번째 톱니바퀴를 돌리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틀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참고로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